한 농장, 인삼밭 주인이 자신의 땅에 쓸 새 농기구를 사기 위해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은행에 들어섰다. 지점장은 흙으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내려다보며 공개적으로 그를 조롱하고 모욕적인 내기를 제안했다. 그는 조용한 이 남자가 자신의 경력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손님, 창구 직원이 소리쳤다. 김민호 씨가 대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무거운 작업화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진흙 자국을 남겼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밀짚 모자 캡모자는 긴장으로 인해 약간 떨렸다. 실례합니다. 돈을 좀 인출해야 해서요. 잠깐. 이준서 지점장이 단호한 걸음으로 서비스 데스크로 다가왔다. 몸에 꼭 맞는 그의 고가 정장은 천장에 차가운 불빛을 반사했다. 그는 과장되게 손으로 코를 막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고객 3명이 역겨운 표정으로 돌아봤다.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은 본능적으로 2걸음 뒤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밭에서 바로 왔습니다. 돈을 좀 찾아야. 이준서가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기둥에 반사되어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저씨, 여기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긴 동네 농협이 아닙니다.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킬킬거리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김민호 씨의 사진을 찍었다. 다른 고객은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둘은 조용히 웃었다. 김민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굳은 살 박힌 손가락으로 거친 짚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저 여기 계좌 있습니다. 인출만 하면 됩니다. 인출이라고요? 이준서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지지를 구했다. 그는 짧고 날카롭게 웃었다. 이거 재밌네. 저 옷차림 좀 봐. 계좌에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 곽 과장님, 맞춰봐요. 최 과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고 명백한 우월감을 드러내며 웃었다. 내가 맞춰볼게. 이준서는 가차없이 말을 이었다. 100만 원? 50만 원? 사설 경비원 4명이 입구에서 동상처럼 묵묵히 이 장면을 지켜봤다. 아무도 이 소동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 김민호 씨는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이준서는 무례하게 손을 들어 그를 가로막았다. 이거 어때? 우리 내기하자. 당신 계좌에 잔고가 정말 있다면 내가 가진 금액의 2배를 줄게.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제 8명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2명은 핸드폰으로 대놓고 녹화하고 있었다. 이준서는 자동 유리문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금반지가 인공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다. 하지만 100만 원이라도 없다면 당장 여기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김민호 씨는 모자를 가슴에 눌렀다. 모자 테두리를 쥐는 힘 때문에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렸다. 이 남자는 어떻게 자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모욕에 당신도 화가 났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충격적인 결말까지 당신을 붙잡아둘 이 서사적인 복수를 놓치지 마세요. 밀짚 모자가 김민호 씨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건조하고 슬픈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45년 전 그와 똑같은 모자, 똑같이 비옥한 붉은 흙이 옷에 묻어 있었다. 25살의 민호는 손에 토지 증서를 쥐고 있었다. 아버지 김수철 씨가 옆 베란다 아래에 서 있었다. 이제 이 땅은 내 거다 아들아.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거라. 아버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주머니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됩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안았다. 떠오르는 태양이 아직 텅 빈 들판 위를 비추었다. 그 황금 같은 순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10년 후 민호는 같은 은행에 있었다. 더 젊었지만 똑같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안경 쓴 매니저가 그의 서류를 보며 명백히 깔보는 태도를 취했다. 김민호 씨, 담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 인삼밭이 있습니다. 땅의 가치가 제가 요청하는 대출금의 3배는 됩니다. 농지는 여기서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매니저는 파일철을 탁 소리가 나게 닫았다. 구체적인 것을 가져올 때 다시 오세요. 민호는 빈손으로 은행을 나섰다. 아내 안수진 씨가 밖에 주차된 낡은 트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절당했어요? 다른 데서 해보죠, 여보. 민호는 너클이 아플 때까지 핸들을 꽉 쥐었다. 나는 그들 없이도 성공할 거야. 그리고 성공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5년 전 수진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흰 베개 위에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민호는 마른 나뭇잎처럼 연약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혼자서 다 해냈어요, 민호 씨. 밭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은 항상 나를 믿어줬죠.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남편의 손을 쥐며 약하게 기침했다. 절대 변하지 마세요. 절대 정장 입지 마세요. 당신이 아닌 척하지 마세요. 돈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약속할게, 내 사랑,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겠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 그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김민호 씨의 어깨에 놓인 손이 그를 기억에서 끌어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현재로 돌아왔다. 사설 경비원이 일어서라고 권유하듯 손을 내밀며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지점장님이 나가시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김민호 씨는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보고 두 고객과 크게 웃고 있는 이준서를 바라봤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사람들은 판단한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이 수진 씨가 말했던 그 교훈을 가르쳐줄 적절한 날일지도 모른다. 그는 몸을 숙여 모자를 집어들고 침착하게 먼지를 털어냈다. 느리고 위험 있는 동작이었다. 그는 모자를 다시 머리에 썼다. 그의 눈은 이준서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결의만이 있었다. 김민호 씨는 다시 대리석 서비스 데스크로 다가가 자신의 지갑을 차가운 표면 위에 올려놓았다. 인출만 하면 됩니다. 제 서류는 다 있습니다. 이준서는 팔짱을 꼈다.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서류. 여기 계좌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까? 예. 계좌 번호 478.235번입니다. 1995년에 개설됐습니다. 김민호 씨는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다. ATM 카드를 찾느라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오래된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세월에 누렇게 변한 영수증들. 수진 씨의 작은 사진 한 장. 이준서는 손끝으로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고 힐끗 보더니 킬킬 웃었다. 이건 1995년 영수증이잖아, 아저씨. 30년 전이네요. 바로 그래서 제가 오래된 고객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제때 갚았고요. 최 과장이 빨간 넥타이를 매만지며 다가왔다. 여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점장님? 이분은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로 왔는지 좀 보세요. 둘은 공모하는 듯한 시선을 교환했다. 최 과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김민호 씨는 마침내 카드를 찾아 이준서에게 건넸다. 이게 제 카드입니다. 이준서는 오염된 물건인 양 검지와 엄지로 카드를 집어들었다. 컴퓨터 리더기에 카드를 긁었다. 잠시 동안 그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게 떠지는가 싶더니 곧 평소의 오만함으로 돌아왔다. 계좌는 정말 있군요. 그는 카드를 테이블 위로 밀어 돌려주었다. 하지만 어떤 움직임을 승인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라니요? 저는 그냥 500만 원만 인출하고 싶습니다. 500만 원이요? 이준서가 크게 웃었다. 고객 3명이 재빨리 돌아봤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 돈입니다. 은행 규정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 큰 금액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김민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무너지기 시작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지난 5년간의 납세 신고서, SPT, 토지증명서, 고객님이 말씀하신 그 농장밭에 대한 서류 전부 가져오세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최 과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었다. 저희 입장을 이해하시죠? 이 자금 세탁법 때문에 저희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김민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쉬어 있었다. 여러분은 제 옷차림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다. 그냥 표준 절차일 뿐입니다. 표준이요? 저기 양복 입은 분은 아무 질문 없이 5분 만에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그분은 VIP 고객입니다. 저는 30년 된 고객입니다. 김민호 씨의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다. 네 사람이 돌아봤다. 흰머리의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깊은 불만족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한 젊은 직장인이 조용히 핸드폰으로 그를 녹화했다. 이준서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이보세요, 어르신.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없이는 인출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계좌 해지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계좌 해지. 맞아요. 당신의 잔돈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세요. 김민호 씨는 손에 카드를 꽉 쥐었다. 너클이 하얗게 변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 모두 그의 시선을 피했다. 어쩌면 최 과장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잘 차려입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와야 했다. 수진 씨는 항상 옷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서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상황에서 김민호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쩌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 대출을 요청했을 때 그 똑같은 굴욕, 똑같은 깔보는 시선, 똑같은 은행을 기억했다. 사실 그때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차이점은 오늘 그는 돈이 있다는 것,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김민호 씨는 지갑에 카드를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납처럼 무거웠다. 좋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준서는 이미 다음 고객에게 시선을 돌렸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다시 오세요. 김민호 씨는 나가기 위해 돌아섰다. 반짝이는 바닥에 발을 질질 끌며 세 걸음을 걸었다. 그냥 포기할까? 그는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있었다. 그는 저 공허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언젠가 그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김민호 씨는 은행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손이 주머니로 내려갔다. 핸드폰이 만져졌다. 그는 그의 믿음직한 변호사 박태영 씨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메일에는 모든 서류가 있었다. 모든 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럴 가치가 있느냐였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이준서가 최 과장과 웃고 있었다. 둘은 내부 농담을 축하하는 중이었다. 아마도 그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김민호 씨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그가 판단받았던 모든 순간, 그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들었던 모든 순간, 그의 얼굴 앞에서 닫혔던 모든 문에 대한 기억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와 같은 모든 사람에 대한 문제였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하고 박태영 씨의 연락처를 찾았다. 오늘은 다를 것이다. 오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진 씨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욕을 당한 모든 사람을 위해 그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다. 물러설 마지막 기회, 그냥 넘어가게 할 기회, 실용적이 될 기회. 그는 초록색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김민호 씨가 여전히 통화 중일 때 이준서가 의자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로비를 가로질러 왔다. 어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김민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넣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뭘 기다려요?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인출하겠습니다. 이준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청중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조하게 웃었다. 이해를 못하는군요. 서류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압니다. 지금 처리 중입니다. 제 변호사가 가져오는 중입니다. 변호사라는 단어는 1초의 침묵을 유발했다. 그러자 이준서는 우렁찬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 이 아저씨가 변호사가 있대. 그는 최 과장에게 돌아섰다. 들었어? 최 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고객 3명이 핸드폰 보는 것을 멈췄다. 금발 여성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해를 좀 해봅시다. 이준서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변호사는 있지만 유효한 신분증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이 다 가져올 겁니다. 물론이죠. 그럼 난 이 은행의 소유주입니다. 억눌린 웃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 2명은 지루한 듯 시선을 교환했다. 아무도 개입하려 움직이지 않았다. 김민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냥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30분이요? 여기가 공공 대기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위를 둘러보세요.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도 돈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럼 보여줘요, 지금. 김민호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당장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준서는 망설임을 보고 공격했다. 내 예상대로군요. 허세였어. 최 과장이 합류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조용했지만 똑같이 잔인했다. 이보세요. 지점장님은 너무 정중하셨습니다. 다른 은행 같았으면 이미 경비원을 불렀을 겁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란을 피우고 있잖아요. 옷 상태 좀 보세요. 냄새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합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한 아주머니가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울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김민호 씨의 사진을 다시 한번 찍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김민호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이준서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완벽한 쇼를 보여줄 때였다. 이 어르신 아는 사람 있어요? 그는 연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절대적인 침묵.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이준서는 포식자처럼 김민호 씨 주위를 돌았다. 부자 고객들은 모두 서로 알거든요. 우리는 입구에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커피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도 본 적이 없대. 금발 창구 직원이 작게 킥킥거렸다. 옆에 있던 동료도 미소 지었다. 은행 뒤편에 인턴 2명이 매료된 듯 이 장면을 따랐다.
왜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지 알아요? 이준서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당신은 중요한 고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30년 전에 어머니가 당신에게 개설해준 잔돈이 있는 작은 계좌나 가지고 있겠죠. 최 과장이 문장을 완성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500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500만 원? 어디서 났대? 밭이라도 팔았나? 웃음소리가 커졌다. 이제 5명이 대놓고 지켜봤다. 핸드폰이 올라갔다. 영상이 라이브로 녹화되는 중이었다. 김민호 씨는 주먹을 쥐었다. 모욕이 불처럼 타올랐지만 버텨야 했다. 박 변호사가 오는 중이다. 너희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어휴. 이준서는 유령 흉내를 냈다. 나 무서워 죽겠네. 이 농부가 뭘로 날 고소할 건데? 옥수수로? 폭발적인 웃음이 터졌다. 심지어 경비원들도 콧수염 뒤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김민호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크게 나와 울려 퍼졌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기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우수한 납부자였으며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옷 때문에 저를 범죄자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이준서의 미소가 흔들렸다. 최 과장은 한 여성 직원과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어쩌면 그들이 너무 멀리 갔을지도 모른다. 김민호 씨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다. 당신들 시스템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고 제가 한 번도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모욕을 줍니까? 고객 2명이 웃음을 멈췄다. 그중 1명은 갑자기 불편해 보였다. 나이든 경비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30초 동안 김민호 씨가 상황을 역전시킨 것처럼 보였다. 상식이 이길 것 같았다. 그러자 이준서가 다시 통제권을 잡았다. 제가 당신 계좌를 확인해 줄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죠. 당신이 정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모두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완벽합니다. 이준서는 테이블 뒤 컴퓨터로 돌아가 연극적으로 세게 타이핑했다. 그의 명품 안경에 화면이 반사되었다. 그는 경멸하며 웃었다. 이 아주 중요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즉석 청중에게 말했다. 맞춰볼 사람? 100만 원. 한 남자가 뒤에서 소리쳤다. 적습니다. 이준서는 이전보다 더 즐거워했다. 200만 원. 금발 여성이 시도했다. 따뜻해. 최 과장이 잔인한 게임에 동참했다. 10만 원. 이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긴장감을 조성하더니 승리의 일격을 가했다. 8만 원입니다. 은행은 집단적인 웃음으로 폭발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세 사람이 그 순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8만 원. 이준서는 명확한 발음으로 반복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이력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그 얼굴로. 김민호 씨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그건 제 주 계좌가 아닙니다. 오, 이제 주 계좌가 있다고? 거짓말쟁이. 계좌가 몇 개나 있는 거야? 거짓말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그럼 돈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는 어디 갔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호 씨는 대답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벌써 도착했어야 했다. 잔고 증명서에는 수십억이 찍혀 있어야 했다.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준서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결에서 강한 커피 냄새가 났다.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당신은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 작은 남자라는 겁니다. 더럽고 거름 냄새를 풍기면서 여기에 와서 당신의 부자 농부 이야기로 누구에게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매일 봅니다. 몽상가, 패배자, 루저, 모든 단어가 찔러대는 듯했다. 김민호 씨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당장 내 은행에서 나가세요. 사기 미수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사기요? 당신이 가지지 않은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건 범죄입니다. 저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검은색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다. 각각 김민호 씨의 팔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김민호 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를 출구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고객들은 그가 전염병이라도 가진 것처럼 길을 비켜주었다. 핸드폰들은 그의 굴욕의 매 순간을 포착했다. 문턱에서 경비원 중 한 명이 다시 떨어진 그의 모자를 주워 길거리로 던졌다. 물건 챙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김민호 씨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자동 유리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유리창 너머로 그는 이준서가 최 과장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봤다. 박수, 웃음, 누군가 그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흉내냈다. 그는 보도에 혼자였다. 모자는 도랑에 있었다. 자동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서두르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피했다.
보이지 않고 패배하고 굴욕당한 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김민호 씨는 길가에서 모자를 주워 먼지와 파편을 털어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그는 길을 건너 나무 아래 철제 벤치를 찾아 무거운 몸을 앉히고 팔꿈치를 무릎에 기대고 굳은 살 박힌 손바닥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65명이 이 장면을 봤다. 영상들은 분명 인터넷에 돌고 있을 것이다. 그의 지인들의 아이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이웃들이 수군거릴 것이다. 온 동네가 김민호 씨가 노숙자처럼 은행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수진 씨를 생각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녀는 이 재앙을 보지 않고 떠났다. 수치심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70세의 노인이었다. 뭘 증명해야 한단 말인가? 누구에게? 그는 그냥 갈 수도 있었다. 잊고 다른 도시에서 돈을 인출하고 끝낼 수도 있었다. 김민호 씨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었다. 수진 씨의 사진이 불투명한 플라스틱에 보호된 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가 영원히 떠나기 4년 전 그녀의 50번째 생일이었다. 약속해요.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소박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보라. 그의 손가락이 지갑 속 다른 물건에 닿았다. 접힌 명함, 낡고 바랬다. 그는 거의 종교적인 조심성으로 그것을 펼쳤다. 배상무, 하나금융지역 총괄이사. 김민호 씨는 그 카드를 받았던 때를 기억했다. 3년 전 고유전학소 경매장이었다. 배상무는 시수소 한 마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농장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실제 가치의 3배를 지불하려 했다. 김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경고했고 유전학, 가축의 건강, 시장 가격에 대해 설명하여 배상무를 2억 원의 손실에서 구했다. 은행에서 뭐든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배상무는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때 김민호 씨는 예의상 그것을 보관했다.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웅장한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준서는 아마 아직도 안에서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최 과장은 분명 그룹 채팅에서 다른 매니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그 바보 농부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분노가 수치심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뜨겁게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이며 결의에 찬 분노였다. 김민호 씨는 핸드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이 와 있었다. 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민호 씨, 어디 계세요? 은행에 도착했는데 당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준서가 모두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하고 8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좌 계좌에 80억 원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가 잘못된 계좌를 보거나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 그러자 박 변호사가 크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공개적인 모욕, 명예훼손, 차별. 우리는 강력한 소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고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김민호 씨는 배상무의 명함을 바라봤다. 저는 저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김민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명확하게 형성되었다. 지역 총괄 이사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는 저에게 빚을 졌습니다. 저는 회의를 요청할 겁니다. 무슨 회의요? 제 잔고 증명서, 제 투자, 모든 것을 이준서와 다른 이사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회의입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한 방식과 똑같이 공개적으로 그를 폭로하고 싶군요. 당신은 증거, 증인, 완벽한 문서가 필요할 겁니다. 당신이 그걸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 한 인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녹화했다고 합니다. 증언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민호 씨의 가슴에 희망이 타올랐다. 작지만 현실적인 희망이었다. 왜 그러고 싶어 합니까? 그는 이준서가 이번 달에 이미 3명의 사람에게 굴욕을 주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에 지쳤다고 합니다. 김민호 씨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단단했다.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 박 변호사님, 3가지를 해주십시오. 첫째, 지난 5년간의 모든 잔고 증명서를 모아주십시오. 둘째, 인턴과 증언할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셋째, 그의 번호를 보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뭘 할 겁니까? 김민호 씨는 배상무의 명함을 보고 은행 건물을 보고
마지막으로 상점 진열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바꿀 회의 일정을 잡을 겁니다. 이 불의를 목격한 도시가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저는 모두 읽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사랑을 담아 답장합니다. 김민호 씨는 배상무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4번. 그는 거의 전화를 끊으려 했다. 여보세요 배상무님. 저 경매장의 김민호입니다. 민호 씨, 물론 기억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뭐든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죠. 김민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준서의 모욕, 동영상, 추방. 배상무는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했다. 무겁고 위험한 침묵이었다. 그가 제 지점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수십 명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 매니저가 누굽니까? 이준서요. 배상무가 나지막이 욕설을 했다. 그 바보. 올해 그에 대한 불만을 3번이나 접수했습니다. 변했을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씨,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당장 오늘 그를 해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모든 매니저들과 회의를 요청합니다. 배상무는 잠시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그를 공개적으로 대면하고 싶군요. 그가 당신을 대면했던 방식과 똑같이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비디오, 증인, 그리고 제 변호사가 모든 재무 문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서라. 김민호 씨, 계좌에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에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배상무가 웃었다. 짧고 진지한 웃음이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가 모든 매니저들을 의무 교육을 위해 모으겠습니다. 이준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무님. 김민호 씨, 한 가지 더. 당신이 이것에 확신하십니까? 그와 당신에게 모두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김민호 씨는 광장 건너편에서 은행을 바라봤다. 확신합니다. 이걸 끝냅시다. 20분 후 박 변호사가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차를 몰고 도착했다. 광장 앞에 주차하고 겨드랑이에 품질 좋은 가죽 서류 가방을 끼고 내렸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잔고 증명서, 5년치 거래 내역, 납세 신고서, 토지 증명서, 모든 것이 공증되었습니다. 그는 특정 시트를 꺼내 숫자를 가리켰다. 이게 당신의 당좌 계좌입니다. 현재 잔고는 84억 2,300만 원입니다. 김민호 씨는 그 시트를 받아 숫자를 바라봤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쇄된 것을 보니 다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국채 투자와 펀드에 120억 원이 더 있습니다. 총 당신은 204억 원의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억 원. 그건 아직 땅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농장을 팔면 쉽게 400억 원을 초과할 겁니다. 김민호 씨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박 변호사가 그의 옆에 앉았다. 당신이 무엇보다 저를 화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이준서는 당신의 계좌를 봤습니다. 그는 80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8만 원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거나 정말 무능하거나요? 아마 그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서브 계좌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총 잔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김민호 씨의 분노가 커졌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순수한 악의입니다. 이준서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그 레벨의 지점장은 월 600만 원 정도입니다. 세후로 말입니다. 600만 원. 김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의 500배를 가진 남자를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다른 시트를 꺼냈다. 이건 인턴 유미양의 진술서입니다. 냄새에 대한 농담부터 추방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이 게시된 시간 기록도 있습니다. 동영상들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중 3개는 이미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댓글은 가혹합니다. 김민호 씨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그녀는 회의에서 증언할 겁니까? 예. 하지만 그녀는 인턴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녀에게 말하세요. 제가 그녀의 직장을 보호할 겁니다. 배 상무님께 그것을 보장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메모했다. 좋습니다. 이제 전략에 대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싶습니까? 김민호 씨는 숙고했다. 놀라움을 줘야 했다. 하지만 복수는 없어야 합니다. 수진 씨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을 겁니다. 첫째, 이준서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겁니다. 그들은 항상 부인하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편집되지 않은 비디오 전체를 보여줄 겁니다. 그는 우리를 불신임하려고 할 겁니다. 오해라고 말하겠죠. 그때 유미양이 증언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부인한다면? 김민호 씨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럼 잔고 증명서를 보여줄 겁니다. 그가 제 계좌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8만 원 대 80억 원. 박 변호사는 허벅지를 쳤다. 완벽합니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게 될 겁니다. 그가 더 많이 부인할수록 그에게는 더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그가 여전히 저에게 2배를 주고 싶은지 물어볼 겁니다. 둘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가까운 승리의 맛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문서를 정리하고 가방을 닫았다. 김민호 씨,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200억 원이 있으면 스포츠카, 명품 옷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소박하게 사십니까? 김민호 씨는 자신의 더러운 작업화를 바라봤다. 제 아버지는 과시하는 것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수진 씨가 있었고 땅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 들어와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모든 정직한 노동자를 위해서요. 박 변호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품위 있게 이 사람을 박살냅시다. 박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들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김민호 씨를 바라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이준서가 회의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유를 모르지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 상무님에게 전화해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상무님이 동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준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서서 왔다 갔다 걸었다. 이준서가 오지 않으면 계획은 무너진다. 저는 그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배 상무님은 참석을 의무화하겠지만 이준서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인 척하고 이준서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어떨까요? 그가 우쭐해지게 만들고 큰 거래를 성사시킬 거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직후로 미팅을 잡을게요. 그럼 그는 결석하지 않을 겁니다. 김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하세요. 박 변호사는 전화를 걸고 중요한 사업가 목소리를 냈다. 여보세요, 이준서 지점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일 10일시요. 완벽합니다. 예, 당신의 교육 직후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끝났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교육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김민호 씨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럼 모든 것이 준비되었군요. 거의 다요. 박 변호사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김민호 씨, 물러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당신을 폭로할 겁니다. 모두가 당신이 억만장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평화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김민호 씨는 하늘을 바라봤다. 태양이 도시의 지붕 위에서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지고 있었다. 수진 씨는 항상 한 가지를 말했다. 존엄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움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손을 내밀었다. 김민호 씨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럼 내일 10시입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날 밤 김민호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다. 깨끗한 바지를 입고 다림질한 체크무늬 셔츠와 똑같은 작업화를 신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9시 30분 박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 2개와 노트북을 들고 농장에 도착했다. 제가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잔고증명서, 진술서, 영수증, 모든 것이 공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열고 작은 휴대용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연습합시다. 어떤 질문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시작하시죠. 박 변호사는 이준서 지점장 역할을 맡았다. 김민호 씨, 당신은 8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의 옷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산은 옷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근면함으로 측정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면요. 50년의 노동, 축산, 농업, 현명한 투자, 완벽합니다. 이제 잔고 증명서를 보여줄 때 오만함을 보이지 마세요. 단호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이 시간 동안 연습했다.
가능한 모든 질문, 모든 이해, 모든 불신임 시도. 김민호 씨는 주요 숫자를 외웠고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았다. 9시 15분. 박 변호사가 인턴 유미 양에게 전화했다. 유미 양,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하지만 긴장돼요. 해고되면 어쩌죠? 배 상무님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장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당신의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안전합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유미 양은 수화기 너머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요.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김민호 씨를 바라봤다. 우리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놀라움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김민호 씨는 어제 썼던 똑같은 밀짚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럼 갑시다. 그들은 나섰다. 김민호 씨의 낡은 트럭이 자갈길 위에서 굉음을 냈다. 박 변호사가 세단차로 뒤따랐다. 2대의 차량, 2개의 세계, 하나의 목적. 9시 45분 그들은 은행에 주차했다. 아직 15분이 남았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제 신호를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들어갔다. 김민호 씨는 트럭 안에 남아 있었다. 창문으로 건물을 바라봤다. 그의 심장은 세게 뛰었다. 10분 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긴급 문제, 전화. 김민호 씨는 즉시 번호를 눌렀다. 무슨 일입니까? 이준서가 안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중독이라고 전화했습니다.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호 씨의 세상이 무너졌다. 모든 계획, 모든 증거,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 상무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준서가 중요한 회의의 3번째 결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에게 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호 씨는 주먹으로 핸들을 쳤다. 분노가 타올랐다. 그가 도망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침묵. 김민호 씨는 재빨리 생각했다. 해결책이 있어야 했다. 박 변호사님, 이준서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김민호 씨, 안 됩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초대할 겁니다. 미쳤군요. 제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미 양에게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민호 씨, 보내주세요. 주소가 메시지로 도착했다. 호화로운 아파트였다. 거기서 20분 거리. 김민호 씨는 시동을 걸었다. 배 상무님께 회의를 30분만 미뤄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준서를 데려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고 보세요. 김민호 씨는 속도를 높였다. 낡은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굉음을 냈다. 15분 후 그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전자게이트, 제복을 입은 경비원, 이준서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804호요.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워했다. 트럭을 보고 김민호 씨를 보고 전화를 들었다. 이준서 씨, 여기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당신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민호 씨는 인터폰 너머로 이준서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었다. 누구야? 김민호 씨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은행의 김민호입니다. 당신이 약속했던 2배를 받으러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 그러더니 딸깍 소리가 났다. 게이트가 열렸다. 김민호 씨는 들어가서 8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804호 문을 두드렸다. 이준서는 깊이 잠들었던 사람의 얼굴로 실크 가운을 입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저에게 2배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받으러 왔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여기서 나가세요. 부르세요. 그럼 당신은 왜 아픈 척하며 중요한 회의에 결석했는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이준서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회의에 대해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두가 압니다. 심지어 배 상무님도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여기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왔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참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이준서는 방어적으로 문을 살짝 닫았다.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회의 후에 이 은행에서 당신의 경력은 끝날 테니 이력서나 준비하세요. 당신이 없어도요. 김민호 씨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초를 세웠다. 3, 2, 1. 잠깐. 김민호 씨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제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요. 당신은 제가 당신을 모욕했던 것처럼 저를 모욕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이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초, 10초, 15초. 준비할 시간 15분만 주세요. 10분. 문이 닫혔다. 김민호 씨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8분 후 이준서가 나왔다. 완벽한 회색 정장, 파란색 넥타이.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갑시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서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이준서는 그의 은색 세단차로 향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김민호 씨가 말했다.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20분 후 두 차는 은행 앞에 나란히 주차했다. 10시 15분. 15분 늦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었다. 박 변호사가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호 씨를 보고 이준서를 보고 그의 눈이 놀라움에 커졌다. 김민호 씨는 그를 지나치며 속삭였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회의실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다. 8명의 매니저가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배 상무가 상석에 있었다. 이준서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와 김민호 씨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배 상무가 시작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감한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이준서를 바라봤다. 이준서, 어제 지점에서 한 고객이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이준서는 의자에 몸을 바로잡고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온 듯했다. 배 상무님, 죄송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예, 어제 저는 부적절한 상태로 은행에 들어온 한 어르신을 응대했습니다. 옷은 더러웠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평했고 두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금발 여성 직원이 동의한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배 상무가 물었다. 저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의심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서류가 없었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비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공격적이요? 김민호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준서는 그에게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예, 당신은 목소리를 높였고 고객들을 겁먹게 했고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했을 때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 말과 당신 말이 맞서는군요. 이준서는 배 상무에게 말했다. 이분은 현대금융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5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었지만 계좌에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그는 부자농부이고 수십억이 있고 변호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 3명이 작게 웃었다. 참석한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습니다, 배 상무님.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준서 지점장님은 정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서는 손을 펼쳤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몇몇 직원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보안 규정에 따라 대우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배 상무는 김민호 씨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인내심을 요구했다. 김민호 씨, 당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호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준서가 말을 이었다. 당연히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해합니다. 이 어르신은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당황한 것과 굴욕당한 것은 다릅니다. 제가 실수로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답게 행동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만함이 완전히 돌아왔다. 사실 상무님, 저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증거도 없이 제 평판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매니저들이 시선을 교환했다. 몇몇은 동의하는 듯했다. 이준서는 자신의 버전을 잘 팔았다. 그래서 이준서는 미소 지으며 결론 지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여기서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1시에 중요한 고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상무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신호를 보냈다. 오만함을 부술 시간이었다. 박 변호사가 일어섰다. 컴퓨터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흰 벽이 생기를 띄었다. 구체적인 증거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은행 내부가 보였다. 핸드폰 녹화 영상이었다. 위에서 찍은 각도였다. 아마 서 있는 누군가일 것이다. 오디오는 선명했다. 이준서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냄새지? 웃음. 아저씨, 여기 잘못 찾아오셨어요. 더 많은 웃음. 김민호 씨가 화면에 나타났다. 모자를 꽉 쥐고 있었다. 이준서가 그의 주위를 돌았다. 당신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내가 가진 금액의 2배를 줄게. 영상 속에서 냉소적인 웃음이 터졌다. 고객들이 녹화하고 있었다. 이준서가 문을 가리켰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5명이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다. 2명은 이준서를 봤고 1명은 바닥을 봤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최 과장이 조롱에 합류하는 모습, 거름 냄새에 대한 농담, 가짜 계좌 확인, 8만. 경비원들에 의한 잔혹한 추방. 박 변호사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게 보안 규정입니까, 이준서 씨? 이준서는 캔버스처럼 창백했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그 영상은 문맥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공격적이었습니다. 문맥에서 벗어났다고요? 박 변호사가 웃었다. 우리는 32분짜리 전체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재생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상은 편집되었습니다.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타데이터, 시간 기록 등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할까요? 이준서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의 손은 광택 나는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배 상무가 위협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준서, 영상에서 당신은 김민호 씨 계좌에 8만 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8만 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다. 이것은 김민호 씨의 당좌 계좌입니다. 계좌 400만 8,235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는 기계적으로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2025년 12월 7일 어제의 잔고를 보세요. 화면에는 큰 글자로 사용 가능 잔고 8420, 347, 890가 표시되었다. 방은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한 여성 매니저는 참았던 오마이갓을 내뱉었다. 최 과장은 창백해졌다. 80억 원이요? 박 변호사가 반복했다. 8만 원이 아니라 80억 원입니다. 이준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제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맹세컨대 시스템은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시스템 오류요? 배 상무가 자신의 컴퓨터를 들고 빠르게 타이핑하더니 화면을 이준서 쪽으로 돌렸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80억 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볼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가 빨리 봤습니다. 방문이 열렸다. 유미 양이 들어왔다. 22세. 머리를 묶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배상무를 바라봤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미 양?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봤습니다. 이준서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미 양,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배상무가 물었다. 아닙니다, 상무님. 지난달 이준서 지점장님은 한 나이 든 아주머니를 모욕했습니다. 연금 수령자는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젊은 이주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응대하기도 전에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김민호 씨였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준서가 빠르게 일어섰다. 그녀는 저를 해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유미 양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다른 직원들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 그의 행동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자신감은 카드성처럼 무너졌다. 어깨가 축 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목표치 압박이요. 당신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수치심 앞에서 발가벗겨진 남자였다. 방은 침묵을 유지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배 상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깊은 실망감이 있었다. 목표치 압박이라. 그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목표치 압박 때문에 고객에게 굴욕을 줬다고요? 금발 여성 매니저는 이준서에게서 의자를 멀리 밀어냈다. 마루에 나는 끽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녀는 그를 역겨운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최 과장. 함께 웃었던 최 과장은 얼굴이 창백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그는 말하려고 했다. 배 상무님, 저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뭐가? 최 과장? 배 상무가 말을 끊었다. 그냥 모욕, 그냥 편견이었습니까? 최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회색 턱수염을 기른 한 매니저가 역겹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서 20년 일했습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젊은 매니저가 이준서를 절대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 사람아, 80억 원이야. 바보같이 행동해서 80억 원짜리 고객을 잃었잖아.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다. 5개의 동시대화. 모두 이준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어떻게 저렇게 오판할 수 있지? 그는 잘못 보지 않았어. 그는 대놓고 거짓말했어. 비디오 봤어? 너무 수치스러워.
그가 얼마나 많은 다른 고객들을 그렇게 대했을지 상상해봐. 이준서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다. 불만, 분노, 혐오의 얼굴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점심을 먹었던 사람들, 모두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여러분, 당신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뭘 설명해? 금발 여성 매니저가 말했다. 모든 것이 비디오에 있잖아. 당신은 그를 비웃었어.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었어.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당신의 일은 아는 것, 확인하는 것,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상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준서는 다리가 떨리며 일어섰다. 배상무님, 제발요. 이 은행에서 10년입니다. 10년이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 유미 양은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겁니다. 오해입니다. 김민호 씨도 오해였습니까? 이준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을 바라봤다. 거리를 계산했다. 그의 몸이 그쪽으로 기울었다. 이 방에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배상무가 경고했다. 하지만 이준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의자에서 정장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두 걸음을 내디뎠다. 유미 양이 길을 막았다. 비켜, 인턴. 아닙니다. 당신이 비키세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 매니저가 일어섰다. 그녀의 옆에 섰다. 그리고 또 한 명. 네 사람이 이준서의 출구를 막았다. 그는 구석에 몰렸다. 포위당했다. 패배했다. 당신들은 나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은행과 당신들 모두를 고소할 겁니다. 배상무가 일어섰다. 이준서와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걸어갔다. 무슨 근거로 고소할 겁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 비디오,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준서는 마지막 필사적인 카드를 시도했다. 그는 김민호 씨에게 돌아섰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1억 원? 2억 원? 제가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지불하겠습니다. 방은 다시 얼어붙었다. 김민호 씨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침착했다.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준서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제가 얼마를 원하냐고요? 얼마든요. 제발 나에게 이러지 마세요. 김민호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옆 의자에 있던 밀짚 모자를 집어 머리에 썼다. 그는 걸어갔다. 저는 당신이 한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요? 돈은 당신을 누구보다 낫게 만들지 않고 돈이 부족한 것은 누구도 당신보다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준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저는 어제 여기에 왔습니다. 김민호 씨가 말을 이었다. 그냥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요. 트랙터, 부품, 농장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했습니다. 저는 감명을 주기 위해 오지 않았고 과시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고객이든 하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모든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당신은 제 옷, 냄새, 겉모습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제가 누구인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은 오락을 위해 저를 굴욕시켰습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당신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돈을 제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사과는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돈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와 파일철 중 하나를 열고 3장의 종이를 꺼냈다. 배상무님, 당좌 계좌 외에도 김민호 씨는 이 은행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0억 원 상당의 채권, 30억 원 상당의 펀드, 그리고 50억 원 상당의 국채를요. 그는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다. 이 기관에 있는 총 금융 자산은 204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숫자가 방에 울려 퍼졌다. 200억 원. 이준서는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200억 원이요. 예. 김민호 씨가 말했다. 50년의 노동, 어리석은 일에 돈을 쓰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상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을 내렸을 때 그는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이준서, 당신은 정당한 이유로 즉시 해고입니다. 통보 없이 퇴직금 없이 지금 당장 당신의 물건을 챙겨나가세요. 안 됩니다. 제발요. 저는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차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들이. 배상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당신은 이 남자를 굴욕시킬 때 당신의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웃음, 우월감. 이준서는 무너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눈물이 그의 얼굴에 흐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호 씨는 위에서 그를 내려다봤다.
그 광경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기쁨도 없었고 단지 피로함만 있었다. 최 과장, 배 상무가 불렀다. 당신도 15일 무급징계이며 의무 윤리 교육을 받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불만이 접수되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은 이준서의 뒤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갈 겁니다. 최 과장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민호 씨, 배 상무가 돌아섰다. 은행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전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좌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김민호 씨는 바닥에 있는 이준서, 다른 매니저들, 유미양, 그리고 배 상무를 바라봤다.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을 이체할 겁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배 상무는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김민호 씨는 자신의 파일처를 챙겼다. 박 변호사가 그를 도왔다. 그들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이준서를 지나쳤다.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방은 침묵을 유지했다. 2명의 경비원이 들어왔다. 이준서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호송했다. 그의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김민호 씨는 문턱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유미양, 그가 불렀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김민호 씨가 나섰다.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제야 그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김민호 씨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동시에 지친 채로 방을 나섰다. 은행 복도는 어제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웃음소리도 비꼬는 댓글도 없었고 단지 측정된 걸음과 피하는 시선뿐이었다. 박 변호사가 그의 옆에서 걸으며 문서가 든 파일처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객 서비스 구역을 지나쳤다. 어제 웃었던 몇몇 직원들은 이제 키보드를 집중적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한 여성 직원이 시선을 들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마음을 바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유리문 앞에서 김민호 씨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멀리 ATM 기계 근처에 서 있는 유미양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수줍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김민호 씨는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단지 존경심만이 있었다. 보도에서는 태양이 더 밝아 보였다. 그는 잠시 모자를 벗고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게 했다. 박 변호사가 곁눈질하며 미소 지었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냥 끝났다는 것만 압니다. 그에게는 끝났지만 당신에게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김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트럭으로 걸어갔다. 타기 전에 그는 은행 건물 전체를 바라봤다. 거울 창문들은 이제 다른 것을 반사하고 있었다. 더 이상 보도에서 굴욕당하는 남자가 아니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나가는 남자였다. 그날 밤 김민호 씨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으로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낡은 트럭은 익숙한 자갈길 위에서 굉음을 냈고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혹은 인삼밭줄을 지나쳤다. 본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베란다에 몇 시간 동안 앉아 하늘을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물들이는 일몰을 바라봤다. 김민호 씨의 생각은 수진 씨에게로 향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땅에서 일해 거칠어진 손을 잡고 옛날처럼 그녀가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수진 씨는 항상 때가 되면 정의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교훈을 배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김민호 씨는 처음으로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 사랑. 그는 밤바람에 속삭였다. 그들은 마침내 배웠어요. 그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다른 접힌 부분을 펼치고 웃고 있는 수진 씨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은 그녀가 영원히 떠나기 4년 전 그녀의 50번째 생일에 찍힌 것이었다. 사진 속 수진 씨는 심플한 연두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며 그녀의 미소는 항상 김민호 씨를 평온하게 만들었던 평화를 발산하고 있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씨는 사진에게 말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작업화를 신고 똑같은 밀짚 모자를 쓰고 똑같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 김민호 씨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조롱하는 웃음소리나 깔보는 시선에 대한 악몽은 없었다. 단지 평화롭고 따뜻한 어둠만이 몹시 그리워하는 누군가의 포옹처럼 느껴졌다. 3일 후 그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아파트에서
커튼이 반쯤 닫힌 채 이준서는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넥타이는 죽은 뱀처럼 바닥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쉴 새 없이 울렸다.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전화들, 새로운 알림들, 자신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또 다른 비디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댓글. 이준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은행, 직위, 급여, 지위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아래 길거리에서는 삶이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차들, 오토바이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 오랜만에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은행에서의 10년 경력을 회상했다. 평범한 창구 직원으로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고 매일 밤 야근하고 승진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했던 방식. 창구 직원에서 선임 직원, 그리고 과장, 마침내 지점장으로 한 단계씩 올라갔던 방식. 그는 자신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하루, 하나의 어리석은 결정, 하나의 잔인한 행동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준서는 김민호 씨가 처음 은행에 들어왔을 때의 얼굴을 기억했다. 더러운 작업복, 낡은 밀짚 모자, 진흙 묻은 작업화를 신은 노인. 이준서는 즉시 그를 판단했다. 이 남자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즉시 결정했다. 이 남자는 농담거리라고 즉시 결정했다. 그가 얼마나 틀렸던가. 이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클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그는 김민호 씨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비난했다.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거만함, 옷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자신의 어리석은 믿음을.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화면의 안에 라트나의 이름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서 씨 어디예요? 애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봤어요. 민지딘다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서 울고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지치고 화나고 걱정스러웠다.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그 낡은 아파트에 있어. 왜 집에 안 와요? 지금 그들을 볼 수가 없어. 여보, 이 수치심을 안고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요. 수치심? 라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두 앞에서 그 노인을 모욕하기 전에 수치심을 생각했어야죠. 이제 온 나라가 당신 이름을 알아요. 준서 씨. 온 나라가 당신이 한 일을 안다고요. 이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 아이들이 그 결과를 짊어지고 있어요. 라트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12살 민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8살 재준, 화야리는 아빠가 왜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준서 씨? 어떻게? 모르겠어. 집으로 와요. 이 일을 마주해야 해요. 숨는다고 해결될 일은 없어요. 시간을 줘, 라트나.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세요. 아이들은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큰 실수를 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아빠가 필요해요. 라트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준서는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끊어진 연결의 공허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그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울었다. 10대 이후 처음으로 그는 온몸을 떨고 숨이 막히며 크게 울었다. 한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민호 씨는 자신의 밭고랑 사이를 걷고 있었다. 흙 냄새, 관계로 젖은 풀 냄새, 실제 삶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는 어떤 회의실에서보다 그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30년 전에 심었던 인삼 혹은 야자수 나무들은 이제 높이 솟아 있었다. 잎들은 아침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김민호 씨는 붉은색 표식이 있는 나무 옆에서 멈춰섰다. 이 나무는 특별했다. 이것은 그와 수진 씨가 결혼했을 때 함께 심은 첫 번째 나무였다. 그때 그들은 젊었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으며 사랑과 함께 삶을 건설하겠다는 결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50년, 그는 나무의 거친 줄기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50년의 노력, 그리고 이제 이 밭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내 사랑. 그 모든 돈은 이 나무 아래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과 비교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요. 그는 멀리서 트럭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 은행으로 계좌를 이체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미리 전화했었다. 김민호 씨는 따뜻한 향수에 젖은 채 역사적인 나무를 뒤로 하고 본체로 돌아갔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호 씨. 저 국민은행입니다. 개인 투자 제안을 드릴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거절하며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또 다른 전화, 다른 은행,
다른 제안, 독점 카드, VIP 라운지, 특별 고문을 약속하는 전화들. 김민호 씨는 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하나씩 전화를 끊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을 듣고 싶지 않았다. 바이럴 비디오가 인터넷 전체에 퍼진 이후 김민호 씨는 다양한 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다. 모두 그가 그들의 고객이 되기를 원했다. 모두 특별 대우, 프리미엄 서비스, 완전한 관심을 약속했다. 아이러니하군. 김민호 씨는 생각했다. 일주일 전에는 아무도 그를 응대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모두가 그의 관심을 얻으려고 경쟁했다. 하지만 김민호 씨는 특별 대우에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이었다. 그의 돈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 때문에, 그의 계좌 잔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실성 때문에. 박 변호사가 평소처럼 정시에 도착했다. 그의 검은색 세단차가 본체 앞에 주차했고 그는 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다. 김민호 씨,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이준서가 해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없는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민호 씨는 한숨을 쉬었다. 항소하게 두세요. 그의 권리입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뭘 화내요? 박 변호사님, 그는 직장, 평판, 어쩌면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더 무엇을 빼앗아야 합니까?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고객의 평온함에 감동했다. 수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는 김민호 씨 같은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복수를 요구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몇몇 TV 방송국과 뉴스 포털이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독점 인터뷰에 상당한 금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굴욕당한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오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동영상은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체 서류를 마무리합시다. 그들은 소박한 식탁에 앉아 낡았지만 잘 관리된 나무 표면에 서류들을 펼쳤다. 김민호 씨는 모든 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었고 필요한 곳에 서명했으며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했다. 새 은행은요? 김민호 씨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며 물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민생민션은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의 고객을 응대하는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농부와 소규모 농장, 밭주인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치가 당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씨는 미소 지었다. 좋게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변호사님. 천만에요, 김민호 씨. 아, 한 가지 더. 유미 양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세요. 제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체 베란다 아래에서 유미 양은 무릎 위에 자신의 배낭을 정리했다. 그녀는 김민호 씨와 박 변호사의 초대로 농장에 왔다. 은행 제복 없이 청바지와 심플한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은행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 그녀는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인턴 자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요. 김민호 씨가 대답했다. 대가 없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그녀에게 밀었다. 경영학 또는 법학 전액 장학금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사무실에 인턴 자리도 있습니다. 유미 양의 눈이 촉촉해졌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김민호 씨가 말했다. 그냥 배우세요. 그리고 당신이 권력을 가질 때 어제의 일을 기억하세요. 어떤 곳이든 굴욕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유미 양은 봉투를 가슴에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렀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희망과 결의에 찬 미소였다. 김민호 씨, 유미 양은 자신을 진정시킨 후 말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었어요? 제 말은 이준서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 후에 어떻게 분노로 폭발하지 않으셨어요? 김민호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러더니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입니다. 유미양, 만약 내가 분노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다면 나는 이준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결국 나 자신을 상처 입혔을 겁니다. 제 아내 수진 씨는 항상 진정한 정의는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의는 진실에서 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준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미 치렀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유미양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대학에서 배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삶의 교훈을 배우고 있다고 느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씨.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 교훈에 대해서도요. 평생 기억할게요.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김민호 씨가 덧붙였다. 나중에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될 때 저는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절대 잊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세요.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유미 양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김민호 씨. 약속합니다. 유미 양과 박 변호사가 떠난 후 김민호 씨는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혼자 걸어갔다. 막 배달된 새 트랙터가 번쩍이며 거의 작동하지 않는 낡은 기계 옆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새 트랙터의 몸체 위에 손을 얹고 차가운 금속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는 이 트랙터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지 장비를 사고 싶었을 뿐이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훨씬 더 비싼 무언가를 샀다. 바로 존경심이었다. 김민호 씨는 창고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멍하니 새 트랙터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을 이 지점까지 데려온 긴 여정을 회상했다. 50년의 노력, 50년의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진 후에 잠자리에 들기. 50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심고 수확하고 저축할 수 있는 모든 원을 저축하기. 그가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다. 이웃들은 그가 왜 다른 젊은이들처럼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느냐고 물었다. 친구들은 현대 시대의 농부가 되기로 선택한 그를 조롱했다. 심지어 일부 가족 구성원들은 상속받은 땅을 팔고 다른 더 존경받는 사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민호 씨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믿었다. 그는 근면함과 정직함을 믿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모든 단계에서 항상 자신을 지지했던 수진 씨를 믿었다.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수진 씨는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항상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성공했다. 한때 몇 헥타르에 불과했던 밭은 이제 눈이 닿는 한 멀리 펼쳐져 있었다. 한때 먹고 살기에만 충분했던 수확물은 이제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다. 한때 몇십만 원에 불과했던 저축액은 이제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 여정 내내 김민호 씨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작업복을 입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낡은 트럭을 몰았다. 그는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지은 똑같은 집에 살았다. 더 좋은 것을 살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치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 김수철 씨가 말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 그 말은 김민호 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의 삶의 원칙이 되었다. 몇 주 후 김민호 씨는 이웃 도시의 다른 은행 지점에 들어섰다. 똑같은 작업화, 똑같은 밀짚 모자, 평소와 똑같은 셔츠. 그의 앞에 3명, 뒤에 2명이 줄을 서 있었다.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공격적인 시선은 없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매니저가 컴퓨터에서 시선을 들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를 여기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계셨나요? 30년 동안요. 매니저는 서비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양식에 있는 이름을 보고 말 중간에 멈췄다. 김민호. 그는 침을 삼켰다. 바이럴 비디오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을 분명히 스쳐 지나갔다. 문제 있습니까? 김민호 씨가 조용히 물었다. 아닙니다, 고객님. 문제 없습니다. 매니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았다. 저는 단지 당신이 여기서 당신이 받아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 존경심으로요. 김민호 씨는 젊은이의 얼굴을 관찰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태어난 일종의 새로운 경계심. 저한테 실수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김민호 씨가 말했다. 다만 언젠가 제가 새 옷을 입고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저를 다르게 대우하지 마세요.
매니저는 수줍게 웃었다. 약속드립니다, 고객님. 저는 어떤 고객도 그들의 옷으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김민호 씨는 이체 서류에 서명했다. 그가 일어나 나갈 때 매니저도 일어섰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당신이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은행을 믿습니까? 김민호 씨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건물이나 로고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다르게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젊은 매니저는 그 대답에 놀랐다. 그 단순한 말 속에 그를 작게 만들면서도 영감을 주는 지혜가 있었다. 보도에 나와서 김민호 씨는 다시 모자를 머리에 썼다. 바람이 가볍게 불어 모자 테두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잠시 동안 그는 수진 씨를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당신은 이걸 좋아했을 거예요, 내 사랑.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그는 두 걸음을 내딛다가 멈춰서서 앞에 있는 도시를 바라봤다. 차들, 상점들, 서두르는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아래에 뜨거운 커피를 손바닥 사이에 들고 앉았을 때 그는 다른 종류의 평온함을 느꼈다. 숨어있는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폭풍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의 평화였다. 태양은 서쪽 지평선으로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였다. 김민호 씨는 천천히 커피를 홀짝이며 한 모금 한 모금을 즐겼다. 멀리서 새들이 보금자리로 돌아가며 저녁 하늘에 계속 변하는 대형을 만들었다. 김민호 씨는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복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입은 옷이나 모는 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과 세상에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인격, 그의 진실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특히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김민호 씨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누군가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당신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했던 것이 몇 번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옷 때문에, 당신의 소박한 방식 때문에, 당신의 출신지 때문에 닫힌 문이 얼마나 많았나요? 김민호 씨의 이야기는 소설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밖에서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점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은 손목시계, 차고의 자동차, 뿌린 향수로 판단받고 안에 담긴 인격으로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겉모습으로 판단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을 안다면 여기 댓글에 단 한 단어만 써주세요. 예,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피부로 이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김민호 씨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고 수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어떤 순간에 분노, 울분 또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를 항상 과소평가받는 누군가에게,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소박한 형제자매에게, 상점에서, 직장에서, 인터뷰에서 굴욕당한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이 이야기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해서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포옹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 예기치 않은 정의, 자신들이 더 낫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소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모든 비디오가 새로운 삶, 새로운 투쟁,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반전입니다. 모욕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그리고 목에 걸림이나 안도의 미소를 남기는 결말. 알림종을 활성화하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김민호 씨의 차례였지만 내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닮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예라고 쓰세요.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들이 입은 옷으로 사람의 잔고를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예.